갑자기 길어. 네. 첫 시간에 그 진도를 나가는 걸로 사이파이를 소개를 하고 이제 컴퓨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파이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Fundamental Algorithms for Scientific Computing in Python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인터폴레이션, 알지브라, 그리고 디퍼런셜 이퀘이션, 스태티스틱스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요 스태티스틱스를 보면은 이제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K-미즈 클러스터링도 여기 있고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파이는 넘파이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파이의 설명을 찾으면 비슷해요. Fundamental Package for Scientific Computing in Python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뉴메리컬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넘파이가 한 20년 정도 역사가 되는데 2010년 정도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처 메소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이었나? 약간 공로상 느낌으로 그동안 넘파이가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그 기사에 실어졌습니다. 사이파이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저 가이드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그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인터폴레이션 등등이 쭈루룩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알아보려면 클릭을 하시면은 명령어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두 가지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그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이런 뭐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 시간에 따라서 요 분압이겠죠? P(N2O5) 요 분압이 떨어질 때 요 반응이 1차 반응인지를 확인하라 또는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건 치울게요. 어, 1차 반응식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반응 속도가 남아있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주어져 있고 요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요걸 풀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익스포넨셜의 형태 정리가 됩니다. 이 식이 요거랑 피팅이 잘 되면은 얘는 1차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K라고 하는 게 반응속도 상수이기 때문에 피팅을 하면은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머신러닝 그 진도를 쭉 나갈 때 사이키논을 할 때 머신러닝과 이런 피팅의 차이가 뭐냐라고 그때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머신러닝은 이런 방정식 또는 모델부터 찾아가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뭐가 맞지 모르니까 찾고 찾은 모델에 피팅을 하는 게 2단계였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연구 활동에서 많이 하시는 거는 그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수만 찾으면 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머신러닝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알고 있는 식에다가 이런 사이파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개수만 상수만 찾으면 여러분의 논문에 뚝딱 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저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리면 오른쪽까지 되고요. 얘를 이와 같은 식으로 피팅을 하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속도 상수는 여기 있는 0.0005가 반응속도 상수가 되고 여기 있는 1388.482는 뭐냐면은 반감기입니다.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반감기를 가지고 반응물이 반 줄어들기 때문에 1388초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의 배수로 반반만 줄어듭니다. 이거를 구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가서 이번에는 입니다. 제 음소거도 있었나 보군요. 언제부터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파이를 이용해서 연립반도체 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 플러스 3y 플러스 5z는 10, 2x 플러스 5y 플러스 z는 8, 2x 플러스 3y 플러스 8z는 3. 요런 그 소등학생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연립반도체를 풀 때 요거를 대학생들의 행렬로 풉니다. 그쵸? XYZ 있고 그 다음에 1, 3, 5, 2, 5, 1, 2, 3, 8이라고 하는 3x 3 행렬을 놓고 이 3x 3 행렬에다가 XYZ를 곱했더니 오른쪽으로
183이라는 벡터가 나오더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135, 251, 238의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되면서 XYZ가 딱 나옵니다. 이거를 사이파이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사이파이 넘파이 친구이기 때문에 보통 넘파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불러오고요. 사이파이에서 이런 거는 선형대수를 풉니다.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 위에 있는 요 행렬을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할게요. A를 이렇게 135, 251, 238이라는 넘파이 어레이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 B를 183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세로로 쭈루룩 있는 행렬로 선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식을 그냥 계산하면 끝입니다. 리니어 알제브라에 있는 인버스 행렬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A의 역행렬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B를 덧프로덕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끝이에요, 그냥. 계산을 하면은 네. 마이너스 9.28, 5.16, 0.76 여기 한 방에 나오죠. 그냥 여러분들 행렬 같은 거를 직접 계산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솔버라는 것도 있어요. 뭐 방정식 같은 거 넣어주면 그냥 x는 얼마, y는 얼마 구해줍니다. 그리고 귀찮은 거 할 때 좋고요. 자, 아까 그 1차 반응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은 식이 있고요. 요 여기 있죠. 아, 참고로 여기 콜앱에서 이런 수식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레이텍 코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레이텍으로 기술을 하시면 코드를 이런 수식 같은 것들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화학 반응 데이터를 만듭니다. 먼저 타임에 대한 거 0부터 9600까지 그리고 이 압력에 대한 거 P로 했습니다. 348.4부터 마지막 3까지 쭈루루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먼저 요거를 플랫을 해볼게요. 매트플라립을 이용해서 플랫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타임에 따라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피팅을 해야 됩니다. 피팅을 할 때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이파이의 옵티마이즈에 있는 커브 핏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커브 핏에다가 어, 쓰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떤 함수에다 끼워 맞춰야지 하는 함수를 넣고 x를 넣고 y를 넣으면은 피팅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함수는 내가 만들 요 함수. 여기서는 지금 이 함수죠. 익스포넨셜의 어쩌고 빼기 kt. 이거를 만듭니다. 요거를 그냥 정의를 해요. x랑 a랑 k가 들어가면은 요 식이 나오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요 함수를 통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먼저 바운드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빼버리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함수 넣고 x 넣고 y 넣고 한 다음에 커브 핏을 돌려버리면은 p 옵트랑 p 콤브가 나와요. 요거는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그 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요 한국말로 아무튼 뭐 그냥 부가적인 데이터고 이 옵티 p 옵트 옵티마이즈드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랑 k 요게 차례대로 나옵니다. 딱 계산을 하면은 a는 5.85가 나오고 k는 1.0이 나왔어요. 금방 끝났죠. 근데 이게 맞는 답인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아까 위에서 요 그래프를 그렸던 요 코드 위에다가 요 코드를 얹어서 그리는 거를 해볼 건데, 잠깐만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와서 할게요. 이걸 일일이 찍기도 귀찮습니다. 요거를 먼저 가지고 와서, 이거, 여기다가 새 창을 만들어서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감기 부하기 전이니까 반감기는 빼버릴게요. 그리고 함수를 예측한 프레셔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귀찮은 저기 불필요한 잠깐 빼고 설명 잠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커브 핏을 하면 함수에 있는 x를 제외한 나머지 요 파라미터들을 찾아줍니다. 찾아준 a랑 k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 펑크라는 함수에다가 타임과 p 옵트 을 별을 붙여 넣으면은 요게 이제 그 차례대로 분해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찾은 해를 넣어서 함수를 구성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x에 해당하는 타임을 넣으면은 압력의 예측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예측값이 원래 그렸던 이거랑 요 그림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 코드가 아래 이렇게 좀 있는데 요거 설명 생략할게요. 하면은 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쵸?
뭐가 뚝 떨어지고 처음이랑 끝은 맞는데 중간이 맞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커브 핏이라는 애가 함수를 찾을 때 무작정 얘가 어 그냥 킹왕짱이 아닙니다. 다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수치에서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는데 정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돌리면 이 기본값을 가지고 뭐 그 뉴턴 랍슨 같은 수치에서적인 기법을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값이 정답과 너무 멀리 있으면은 엄한 데서 헤매다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기다 몇 가지 조치를 해주는데 첫 번째 방식이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넣어주는 겁니다. 바운즈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는 하한선과 상한선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잖아요. A랑 K. A가 가질 수 있는 하한선과 K가 가지는 하한선 둘 다 0이라고 치면은 0 하나만 넣어주면 되고요. 둘이 가질 상한선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괄호를 이용해서 A의 상한선, K의 상한선 따로 넣어도 됩니다. 상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한대라는 뜻으로 numPy에 인피니트를 넣어줘도 돼요. 여기서는 이 K라는 값의 상한선을 0.02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보세요. 상한선이 바뀌면은 이 값이 바뀝니다. 지금 5.8이랑 1인데 상한선이 바뀌면은 네, 5.8은 그대로고 K가 0.00005가 됐죠. 그쵸? 이걸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러면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파이도 그렇고 사실 머신러닝보다 약간 얘가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머신러닝은 이렇게 막 답의 범위를 지정해 줄 일이 별로 없어요. 지가 어떻게든 끼워 맞춥니다. 중간 과정이야 또 물리적인 의미야 사치하고라도 끼워 맞추는데 얘들은 대강 값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구합니다. 그 뉴턴 학생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초기 값이 얼마 됐으면 발산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무튼 정확히 찾았으니까 반감기를 구해보겠습니다. 반감기는 화학 반응식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 로그 2 오버 K로 나옵니다. K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T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아까 K를 구했으니까 T 하프 요거 반감기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다시 이제 반감기에 딱 지났을 때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X 어레이 대신에 X를 다 넣는 거 대신에 반감기에 해당하는 시간만 넣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압력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값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붙어서 나왔어요. 그쵸? 반감기는 1388.5초 정도가 되고 그 점이 여기 별표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논문 같은 거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추가를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요게 레슨 1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그 보실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어떤 함수를 넣던 간에 이 함수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익스포넨셜 안에 1차 함수가 들어갔는데 2차 여기다 x가 곱해진 거, 뭐 플러스 뭐 된 거 등등도 있습니다. 오리진에서 피팅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함수가 고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 쓸 때는 거기다가 커스텀 함수를 넣을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파이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줄줄줄 쓰면은 여기다가 뭐 굉장히 일반적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서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의 기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이 바운드. 바운드가 적당해야지 핏이 잘 맞습니다. 여기서 바운드를 잘 맞춰줘서 대략적인 값의 범위를 좀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엉뚱할 수 있다는 거 두 개만 그 마음에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픽 디텍션입니다. 요거 이제 그 엑스레이 떤 논문에 있는 엑스레이 그림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엑스레이 말고도 실험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픽입니다. 여러 가지 뭐 스펙트럼 분석에서 픽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또 픽이란 반대로 백그라운드 이걸 노이즈로 보고 백그라운드에 피팅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일단 이 픽 같은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픽의 모양을 묘사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이랑 그 모이트 함수가 이렇게 그 합해져 있는 그런 모양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심플하게는 가우시안만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함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함수를 가지고 피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요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요 픽 아래 넓이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우시안이니까 넓이를 보면 1이 나오겠지만 전자의 그 인텐시티라던가 뭐 빛의 인텐시티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는 요 픽 밑에 있는 넓이의 합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식을 적분을 하면 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통 여기 끊어서 적당히 이쯤은 거의 시그널 없으니까 이쯤부터 이쯤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 넓이가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여기서 넓어지는 건 여기서 x 범위가 달라져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요거를 그 원래 로우 데이터에다가 피팅을 해서 파란색 가우시안 커브를 구하고 반치폭이라고 하죠. 풀 위셋 하프 맥시멈 요거를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피팅을 할 때 픽 포지션은 따라올 겁니다. 여기서 왼쪽 코를 또 재현했기 때문에 요 값을 그대로 살렸어요. 픽을 찾는 거는 예. 픽을 찾는 거는 먼저 일단 데이터부터 만들겠습니다. 그 정규 분포를 가지고 중심점은 10.3966 그리고 여기 그 시그마 표준 편차는 0.003을 가지고 1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그 커브 피팅을 해서 그 분포를 그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선을 따내서 데이터를 만들게요. 이러면은 자, 여기서 C본에 있는 KD 플랫으로 만든 요 커브를 그대로 따서 X랑 Y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목적 함수, 가우시안 펑션을 목적 함수로 하는 거를 가지고 피팅하겠습니다. 요 식을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나누기 2 곱하기 c의 제곱. 이걸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레이텍보다 뭐 간단하고 간단하고 비슷하죠. 그대로 쓴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합니다. 커브 핏을 놓고요. 함수만 바뀌었어요. 함수는 집어넣고요. 여기다 x 넣고 y 넣고 아까는 바운드를 넣었잖아요. 이번엔 p0를 넣습니다. 바운드가 범위를 지정했다면 P0는 대강 이쯤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눈대중 예상치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A는 뭐냐면은 픽의 인텐시티고요. B는 픽의 포지션이고요. C는 대략 이제 여기서 시그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텐시티 얼마? 120 대충 넣고요. 정확히 필요 없습니다. 대충 120. 요 픽의 포지션 대충 10.4 뭐 되겠죠? 10.4 대충 넣고요. 그다음에 저 폭을 대강 0.001 넣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으면은 좀 잘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 않은 거 생략할게요. 난리가 나기 때문에. 돌리면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0초 시간에 A, B, C가 나왔어요. A는 132.9, B는 10.3966, 그리고 C는 0.003 나왔습니다. 제가 입력한 값이 거의 그대로 다 재현됐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니셜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부터 찾아가라라고 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픽이 두 개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이니셜 밸류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이제 넓이를 해보겠습니다. 적분할게요. 적분은 일단 이 데이터가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그 공돌이 마인드가 충만하시다면은 요 커브를 가지고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식을 세워서.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사이파이의 인테그레이트에 있는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쿼드가 있고 DL 쿼드가 있고 TRI 쿼드가 있어요. 쿼드는 그냥 적분, DL 쿼드는 이중 적분, TRI 쿼드는 트리플 쿼드, 3중 적분입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식을 넣는데 쿼드에다 식을 넣을 때는 앞이랑 차이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ABC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지수가 4개가 있지만 여기 미지수가 딱 하나야 됩니다. X에 대해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에는 A, B, C가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계산한 A, B, C를 A는 A, B는 B, C는 C로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는 상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는 X밖에 없어요. 이 변수가 하나짜리인 거를 일변수 적분을 하나 뜨시고 그 정적분은 범위가 필요하잖아요. 최소값, 최대값. 여기서 대충 10.375부터 10.425까지 적분을 합니다. 이 뭐 넘어가는 거 없겠죠? 0이겠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까지 값을 넣고요. 끝이에요.
적분하면은 적분값이 인테그럴이 나오고 약간의 그런 수치적인 오류가 에러로 나옵니다. 계산을 하시면 인테그랄이 0.9996 그리고 에러가 7.19에 마이너스 12제곱. 거의 없는 거죠, 에러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그림을 그릴게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그리고 제가 피팅한 걸로 예측 데이터를 그린 다음에 fill betwee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아래쪽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치폭에 해당하는 것을 선을 긋고 반치폭의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픽 중심선 위치라든가 넓이 등등에다가 이 값들을 써주는 코드입니다. 돌리면은 짠 나왔어요. 풀, 풀 위스 합분식이면 0.007, 0.0009 얼마에서 약 살짝 반올림, 0.0068에서 반올림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이리어는 0.9996. 이게 정규분포기 때문에 1이 정상입니다. 잘 구했고 픽 포지션 0.397. 제가 넣었던 0.39996이 잘 다시 재현됐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데이터 중에서 픽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전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가 없는 경우는 오리진 같은 데서 이제 손으로 클릭해서 대강 값을 찍기도 하고 여기다 포인트 클릭하고 클릭해서 반치폭을 계산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엄밀하게 계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실습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네네.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다변수 피팅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럴 때 물어보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 또는 대상? 챗GPT입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사이파이를 이용해 다변수하고 x0, x1, x2 함수, 다변수 함수라고 지금 한 번에 말을 할게요. 그냥 f 의 네, 네개 변수 이게 파라미터 했습니다. 파라미터 A0, B0, A1, B1, C A2, C, B2를 구하는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줘. 자, 여기서는 미니마이즈를 썼네요. 네, 이거 둘리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미니마이즈 말고 내가 컴퓨터를 했으니까 예, 뭐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잠깐만 예, 했습니다. 작성해 주면은 똑같은 코드를 커브핏 써서 작성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이파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조금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냐면 잠시만요. 여기서 가볼게요. 사이파이 좀 멀지? 사이파이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도큐멘테이션에 가서 커브핏 보겠습니다. 커브핏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예, 이렇게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고 각각의 의미는 뭐고 쭈루루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예제가 있긴 있는데 좀 친절하진 않아요. 예제가 그러니까 이런 데 좀 낯익은 사람이 보면은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낯선 사람이 보면은 좀 불편하다는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제에 부족한 거를 챗GPT한테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홍보를 잠깐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사이파이 컨퍼런스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뭐 여러분께서 이제 참석을 뭐 하시라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어, 요게 그 오픈 소스거든요, 사이파이가.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아카데믹 컨퍼런스랑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컨퍼런스를 엽니다. 여기에 사이트를 가시면 이렇게 프로시딩도 다 있고요. 일반적인 컨퍼런스 비슷해요. 요거를 딱 클릭해보면은
이제 여기 나온 논문들 쭈루룩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주피터와 콜앱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 뭐 모더나이즈 하는 거 해가지고서 논문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학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회를 가면은 좋은 게, 이런 뭔가 지식을 쌓는다 보다는 오픈소스에서 오는 그 자유로움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월 달에 파이콘이 열리고, 당장 이번 주말에 사이파이 코리아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파이 코리아가 열려요. 6명의 발표자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발표를 하나 맡아서 하게 됐고요. 예, 애트리 연구원님이시고, 예, 다들 굉장히 유명하신 네임들 사이에 껴 있습니다. 어,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일하시다가 재밌는 거 나오면은 한번 보셔도 좋고요.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언제 모일지 날짜를 정하는 공지를 게시판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고 오늘 영상은 이제까지처럼 키어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